너무나 무식한 한동훈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옛날 기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2023년 8월 달에 민주당이 검찰의 꽃놀이패 비판을 했어요. 한동훈이 이재명 수사가 화투인가? 한동훈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박광원이 원내대표일 때 굳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려는 것은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꽃놀이패는 바둑 용어예요. 이기면 더 좋고 져도 상관없는 그게 꽃놀이패인데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 것인지 모르겠다? 꽃놀이패를 화투패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럼 무식하다는 거예요. 모르면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자기가 똑똑한 척 하려다가 뽀록이 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꽃놀이패를 몰라? 얘가 73년생인가 72년생인가 그렇죠? 아 꽃놀이패는 알아. 요즘 애들이야 바둑을 워낙 모르니까 그런데 아이고 꽃놀이패를 모른다? 그냥 무식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무식함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어제 변희재 방송에서 모비딕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동료 시민은 저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모비딕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역시 변희재가 특히 보수 쪽에는 정확도가 높아요. 이 극우 쪽의 논평은요 들을만해. 그러니까 신도가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변희재가 얘기하는 이준석 이야기, 한동훈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들을만합니다. 그리고 정당에 돌아가는 국민의힘 이야기나 유튜버들의 이야기들 요런 거는 들을만한데 모비딕 이야기를 합니다. 안 읽었다. 한동훈은 모비딕을 읽지 않았다. 확신을 가져요. 모비딕을 고등학교 1학년한테 책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 십자수 선물을 받고 고등학생과 어떤 엄마가 한동훈 십자수로 선물을 했어. 액자에 담아가지고. 야 진짜 그 고등학생 참 엄마를 잘못 만나서 안쓰럽긴 한데 정성스러운 선물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친필로 글을 쓰고 모비딕이라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모비딕은 한동훈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래요. 지난 9월에 포켓몬스터 스티커를 선물한 초등학생에게 모비딕 책을 선물했다. 여기에서 일단 변희재는 안 읽었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말을 했냐? 신인검사 강연에서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 소설 속 1등 항해사 스타벅의 말을 인용했다. 국민을 두려워할 것을 주문했다는 거예요. 자, 한동훈이 신임 검사에게 내 책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아까 그 얘기예요.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내 배에 탈 수 없다. 이건 그 모비딕 주인공 선장이 하는 말이 아니라 스타벅이라는 1등 항해사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 소신을 갖추고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언제나 그러려면 실력이 필요해요. 소신과 실력이 자신의 삶을 이끄는 등대이다. 이거를 요따구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책을 읽지 않았다는 증거다. 자, 모비딕 안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대충 읽었지. 책이 어렵습니다. 모비딕이. 술술 읽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고등학생한테 선물을 준다? 고1한테? 적합하지 않다? 뭐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이 모비딕이 청소년 필독 도서 뭐 이 정도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읽을 수 있도록 좀 다르게 번역한 책들이 있지. 쉽게 좀 쓴 책들도 있는데 그건 진짜 모비딕을 알리는 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변희재 대표가 설명하는 거에도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모비딕이 탐욕과 욕망을 쫓다가 한 인간이 파괴되는 뭐 이런 거를 쓴 글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그 에이허브라는 선장이 있는데 이 양반이 고래한테 당해요. 복수에 불탑니다. 그래서 잘못된 리더가 모두를 죽게 만드는 이런 그림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에게 도전하는 어리석은 인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너무 일차적인 거고 원래는 리더가 엉뚱한 생각을 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모비딕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정말 정리를 잘한 글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소설의 처음에 내 이름은 이슈마엘이다 라는 독백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이슈마엘이 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슈마엘이 쿠이캑이라는 사람과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제 나가는데 피쿼드호라는 포경선 선원 자리를 얻게 됩니다. 사실은 이 쿠이캑이라는 친구가 작사를 기가 막히게 던져. 그래서 이스마엘은 옆에 있어서 덤으로 이제 이 피쿼드호에 타게 되는데 여기가 에이허브 선장의 배입니다.
복수심에 눈이 먼 한 남자 에이허브를 만난다. 모비딕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후 오직 복수하겠다는 일념에 불타 복수의 화신이 된 에이허브 선장은 다른 모든 상황은 무시한 채 오로지 복수에만 집착하게 된다. 나는 악마가 붙은 미치광이다. 이제 나는 예언한다. 내 다리를 자른 놈의 몸통을 잘라버릴 거라고. 이 에이허브 선장입니다. 이 선장한테는 선원들의 건강과 다른 고래잡이는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1등 항해자 스타벅. 이 스타벅스가 이 모비딕에 나오는 스타벅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에요. 이 스타벅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에이허브 선장의 복수심을 막기 위하여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에이허브가 너무 또라이라서 결국은 굴복하게 된다. 복수심에 불타 이성을 상실한 에이허브 선장의 광기 어린 모습과 선원들에게 겁쟁이 취급을 받으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선장을 막으려는 스타벅과의 갈등과 대립이 보인다. 대충 그림 그려지시죠? 완전 또라이 모비딕한테 한쪽 다리를 잃은 복수심에 불타는 선장과 냉정한 1등 항해사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에이허브가 다 굴복을 시키는 거죠. 대서양에서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으로 태평양으로 끝없이 모비딕만을 추격해요. 에이허브 선장이 결국은 일본 근해까지 가서 모비딕을 발견합니다. 이어지는 3일간의 사투. 첫째 날 아침은 거대한 몸찌기 모비딕은 자신을 공격하는 에이허브의 보트를 박살내고 선원 한 명이 목숨을 잃어요. 둘째 날 피코도의 포경 선원들이 흰고래 모비딕에게 착사를 던지며 공격하지만 모비딕의 반격으로 밧줄들이 뒤엉키고 세 척의 보트가 모두 산산조각이 난 채 바다에 빠지고 포경 선원들과 에이허브 선장은 피커드호에 의해 간신히 구조가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본선 피커드와 몇 명의 생존자뿐이에요. 지옥 한복판에서 너를 찔러 죽이고 내 마지막 입김을 너에게 뱉어주마. 너와 함께 나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겠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허브는 이 모비딕 흰고래에 대한 복수심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셋째 날 모비딕에 대한 선두 공격에 에이허브가 나서요. 모비딕 옆구리에 작살을 꽂아 반격하는 모비딕의 피코도가 침몰됩니다. 에이허브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작살로 모비딕을 명중을 시키는데 작살의 줄이 순식간에 에이허브 선장의 목을 휘감으면서 에이허브 역시 모비딕과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결국 에이허브 선장의 잘못된 집착으로 인하여 선원들은 피코도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이 화자였던 이슈마엘만 수장을 면하고 유일한 생존자가 된다. 이게 모비딕의 요약입니다. 요약을 너무 잘했어.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리더가 또라이면 다 같이 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은 뭐라 그래요?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 구절 하나 딱 해놓고 내가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한다 이러면서 모비딕을 초등학생 1학년한테도 선물해줘. 포켓몬스터 스티커를 선물한 초등학생에게 모비딕 책을 선물해줘. 초등학생이 모비딕을 읽을 수 있어? 자기가 진짜 읽었다면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생한테 모비딕을 선물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변희재 대표가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말에 동의를 해요. 물론 변희재 대표의 모비딕의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어쨌든 변희재 대표도 모비딕에 대한 책을 읽었고 본인은 탐욕과 욕망만을 쫓은 이런 파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읽지도 않고 읽은 척을 하고 있다. 초등학생한테도 선물해 준 거 보니까 이건 안 읽었다. 모비딕이 얼마나 어려운 책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동료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요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동료 시민. 근데 이제 변희재 대표 영상을 보다가 모비딕 얘기도 와서 같이 갖고 왔어요. 자, 동료 시민. 기사를 보면 한동훈의 대표 상품 동료 시민. 다수결 폭정을 막을 공화주의다. 동료 시민, 한동훈 자주 언급하는 용어예요. 동료 시민은 갓 정치를 시작한 한 위원장의 대표 상품이다. 국민의힘의 총선 필승을 위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앙일보 진짜 미치겠다. 한동훈은 동료 시민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숙한 자유민주 사회는 시민들 간의 동료 의식으로 완성되는 거라 생각한다. 재해를 당한 낯선 동료 시민에게 자기가 운영하는 찜질방을 내주는 자선, 지하철에서 행패당한 낯선 동료 시민을 위해 나서는 용기 같은 것,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완성하는 시민들의 동료 의식이다. 땡! 동료 시민은 미국 대통령들이 많이 써요. My fellow citizens. 연설할 때 우리나라 말로 제일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겁니다. 근데 왜 서양은 fellow citizen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일단은 citizen, 시민. 우리에게 시민은 시에 사는 사람이 시민이고 군에 살면은 군민이고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시민이라는 개념은요, 고대 그리스까지 넘어가면 참정권이 있는 사람이 시민이고요, 없는 사람은 시민이 아니었어요. 권리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참정권이 있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모든 사람들에게 참정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시민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깨어있는 시민,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깨어있는 시민. 이렇게 되면 시민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한국인들한테는 시민은 서울시에 사는 사람, 서울시민, 저쪽에 군에 사는 사람은 군민, 이런 개념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계급사회가 빠르게 무너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이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fellow citizen이라는 말을 썼어.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참정권이 있으면 시민이라고, 시티즌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시에 사는 사람, 뉴욕 시민,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fellow citizen이라고 표현을 하냐?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참정권이 있으니까 너도 시민이야, 올려주는 거죠. 거기다가 fellow라는 걸 붙이는 게 우리나라처럼 한민족 국가가 아니야. 우리는 국민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칸이라고 하면 백인들 같기도 하고 뭔가 한정짓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fellow citizen들, 흑인이든 백인이든 너디든 다 우리 fellow citizen이다, 한 국민이다. 이래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fellow citiz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직역을 했더니 동료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동료 시민이란 뭐냐? 재해를 당한 사람한테 찜질방을 내주는 거, 지하철에서 행패당한 동료 시민을 위해 나서는 용기, 그게 아니야. 시민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펠로우라는 뜻도 모르고,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링컨의 연설문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My fellow citizen이거든요. 이거를 직역해보니까 동료 시민이 되고, 이거 나 멋있는 것 같아. 국민이라고 부르면 너무 올드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쓰는 겁니다. fellow가 무슨 뜻인지도, citizen이 무슨 뜻인지도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동료 시민이란 말이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념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게 본인의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철학이 동료 시민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조차 없으면서 그냥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시민이라는 단어도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하면 되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서양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시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서양의 민주주의가 정말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시민혁명,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정권이 있는 시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들한테는 이 시티즌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국민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게 우리한테는 동료이자 시민이자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시민의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시민이 시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깨어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민이란 단어 자체도 사실 정치권들이 많이 쓰지 일반 국민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국민이란 단어가 훨씬 더 쉽게 와닿기 때문에. 시민의식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시민은 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한동훈은.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쓰는 것 보세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동료 시민이란 말이 너무 어색하고 와닿지가 않아. 그럼 왜 자꾸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냐? 어색한데. 동료의식, 시민들 간의 동료의식이래. 이상한 겁니다.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우리나라 연설문을 보면 대부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서양에 있는 대통령들은 My fellow citizen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만약에 서양의 미국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이래버리면 백인 대통령이면 백인만 뜻하는 듯한 뉘앙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어. 그래서 시티즌이라고 했을 때 온 국민을 아우르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국민이라고 하면 다 받아들이게 된다. 뭔 동료 시민이야. 펠로 시티즌을 그냥 직역해가지고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무식한 인간이 한동훈이다, 이 말입니다.
한동훈이 왜 무식한지 이제 아시겠죠. 꽃놀이패를 보고 화투패 이야기를 하고 모비딕의 한 구절 갖고 와서 내가 모비딕을 너무 좋아하는데 초등학생한테 모비딕 읽으라고 선물을 해주고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뽀록이 나요. 문제는 언론이 이거를 물고 빨고 해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무식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알면 기자들이 비판의 글을 써야 되는데 몰라. 모비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고 모비딕을 초등학생한테 선물해 주는 거 안 읽었다는 증거다라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모비딕이라는 책이 최애다라는 것도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모비딕은 안 읽히는 책이에요. 안 읽히는 책. 재미가 없어. 어려워. 그걸 초등학생한테 선물을 한다고? 야, 안 읽어봤다라는 변희재 대표의 주장 한 표 얹겠다. 무식한 거 뽀록 납니다. 이제 시간 얼마 안 걸릴 겁니다.